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방금 하려던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대요. 60세가 넘어도 우리 뇌는 여전히 새 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은자 씨는 65살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지 10년. 자신의 이름보다 리모컨 위치가 더 낯설게 느껴지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죠.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기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며 웃고 익숙한 장소에 추억을 새기며 서서히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죠. 김은자 씨 65. 그녀는 요즘 들어 깜빡이라는 단어와 제법 친해졌다. 냉장고 문을 열고선 내가 뭐 꺼내려고 했더라 하며 멍하니 서 있고 리모컨을 찾다가 손에 쥐고 있던 걸 보고 혼자 웃기도 했다. 나이 드니까 다 그래요. 이웃 아주머니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덮어주었지만 밤이 되면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걸까?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양파 사기, 손녀 생일 25일, 약 7시 복용. 이젠 하루의 대부분이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자신을 탓했다. 그때 복지관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것뿐이에요. 내비게이션 기억법 무료 체험 강좌. 길을 잃은 기억이라니.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잃은 게 아니라 돌아가야 할 길을 몰랐던 걸까? 그날 은자 씨는 용기를 내어 그 강좌에 신청했다. 첫날 낯선 교실에서 복지관 강의실 하얀 칠판 앞에 선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기억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단지 뇌가 지루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루하면 잊고 설레면 기억해요. 은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지루함 설렘. 오래 잊고 있던 단어였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행을 떠납니다. 기억의 여행이죠. 서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안에 추억을 한 장씩 심어가는 겁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책자를 펼쳤다. 서울 강남 100곳 기억지도.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0번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은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걸었던 곳이었다. 꽃이 지던 봄날,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 이 길 기억해도 다음에 또 같이 걷자.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은자 씨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햇살, 바람, 그리고 남편의 손길. 모든 것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부터 이곳이 여러분의 기억 영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기억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기억을 배우러 왔는데 추억을 다시 만나는구나. 낡은 기억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 수업은 매일 오전 10시, 1시간 남짓이었다. 강사는 숫자마다 이미지를 심어주는 법을 알려주었다. 1은 금메달, 2는 서울의 영희, 3은 산삼, 4는 공사. 19는 소방차, 25는 625 전쟁, 33은 삼겹살. 은자 씨는 숫자를 떠올릴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 19번 소방차. 그녀는 빨간 불빛을 떠올리며 손녀가 불장난을 하다 울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작은 장면 하나가
머릿속에 생생히 자리 잡았다. 선생님,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네요. 맞아요. 외우지 말고 느끼세요. 그날부터 그녀의 노트에는 숫자 대신 그림이 늘었다. 0번은 봄꽃이 피던 일자산, 10번은 서울 아산병원의 간호사 미소, 33번은 가족들과 구워 먹던 삼겹살 냄새. 그녀의 기억은 다시 감정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기억이 아닌 감정을 되찾는 법. 시간이 지나자 은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눈이 이제는 호기심과 생기로 반짝였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50번 관악산 호수공원으로 떠나봅시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장소를 따라 걸었다. 걸을 때마다 마음속 GPS가 다시 켜지는 느낌이었다. 한 번은 길을 걷다 문득 멈춰섰다. 아, 여기가 29번이네. 이구아나처럼 생긴 돌. 함께 걷던 동년배 친구가 웃었다. 이제는 숫자마다 이야기가 있네. 김은자 씨는. 응, 나만의 지도야. 내 인생의 지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깜빡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기억을 한 장 더 그렸어요. 잊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 6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말한다. 오늘은 몇 번부터 걸을까? 걷는 길은 여전히 어제와 같지만 그녀의 마음은 매일 새로웠다. 복지관 선생님이 물었다. 김은자 어르신, 기억력이 좋아지셨다고 느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다. 기억력이 좋아졌다기보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기억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그 모든 순간이 다시 온전히 느껴졌다. 그녀는 저녁마다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가졌다. 캔들 하나를 켜고 천천히 숫자를 읊었다. 0번 일자산, 1번 암사동 선사유적지, 2번 태양광 발전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기도 같았다. 잊지 않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한 인사였다. 그리고 마음속 독백.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가 말한 기억해도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기억은 붙잡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였네요.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잊는 건 죄가 아니고 다시 기억해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억의 길 위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날 저녁 일자산 천문공원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별 하나가 반짝이며 속삭이는 듯했다. 은자 씨, 잘하고 있어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다시 불러주길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 이제 잊지 않을게요. 내 안의 모든 기억을 다시 사랑하기로 했어요. 오늘 꽃다방에서는 65세의 평범한 여성이 10년 젊어진 기억력을 되찾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혹시 당신도 잊고 있던 마음의 길 하나쯤 다시 걸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1. 첫 번째 습관 기억의 길을 다시 걷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다시 불러주지 않았을 뿐이죠. 은자 씨가 기억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건 봄이었다. 벚꽃이 흐드러진 공원길을 따라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작은 노트 한 권. 그녀는 거기에 숫자와 장소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0번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1번 암사동 선사유적지, 2번 암사 태양광 발전소. 이 숫자들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그녀의 기억을 연결하는 지도였다. 오늘은 10번까지 걸어보자.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걸음마다 과거의 장면이 되살아났다. 남편과 나란히 걷던 길, 손녀와 찍은 사진,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꿈꾸던 젊은 시절의 기억들. 그녀는 깨달았다. 잊었던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만 먼 길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거였다.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기억이 자연스레 연결됐다. 숫자, 장소, 감정. 그녀의 뇌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복지관 강사님은 말했다. 우리 뇌는 지루함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주면 언제든 다시 성장해요. 은자 씨는 그 말을 믿고 실천했다. 걷는 길마다 새로운 기억의 길을 그려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벽에 붙인 지도에 색연필로 표시했다. 오늘은 강남 지역 완주. 그녀의 표정에는 오래된 설렘이 묻어났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기억은 나이보다 크다. 두 번째 습관 숫자에 감정을 입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은자 씨가 두 번째로 배운 건 숫자와 감정을 연결하는 기억법이었다. 처음엔 그저 이상한 놀이 같았다. 0은 빵집, 1은 금메달, 2는 02, 3은 산삼, 4는 공사. 강사의 목소리를 따라하며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이게 무슨 공부예요? 그냥 유치원 놀이 같아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뇌는 놀이를 사랑하거든요. 그날 은자 씨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하루 종일 숫자를 떠올렸다. 19는 소방차, 빨갛고 시끄러운 그 소리. 25는 625 전쟁, 어린 시절 피난 가던 기억. 33은 삼겹살, 가족들과 나누던 식사 시간. 그녀는 외운다는 개념 대신 느낀다는 방식으로 바꿔나갔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내 생일 기억해요? 그럼 25일이지? 625처럼 잊을 수 없는 날이지. 손녀가 깔깔 웃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자 씨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이 바로 기억의 감정 신호였다. 기억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저장된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방 벽에는 번호 이미지 100개표가 붙어 있었다. 손으로 직접 적은 0에서 99까지의 작은 세상들. 내 나이 65는 뭐였더라? 아, 유고슬라비아였지. 그녀는 그 단어를 발음하며 피식 웃었다. 왠지 모르게 힘이 느껴지는 나라야. 그녀는 이제 숫자를 보며 이야기했다. 70은 청춘, 77은 견우와 직녀, 88은 올림픽, 99는 구급콘. 이제 내 기억 속엔 숫자가 아니라 인생이 들어있죠. 강사는 말했다. 기억력의 비밀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움직일 때 뇌는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은 숫자가 아닌 마음을 외웠다. 3. 세 번째 습관 하루를 기억하며 명상하다. 기억은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면 은자 씨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본다. 작은 촛불을 켜고 하루를 천천히 되짚는다. 그녀는 이 시간을 기억 명상이라 불렀다. 0번 일자산, 1번 암사동, 2번 태양광 발전소. 그녀는 숫자를 읊으며 하루의 순간을 떠올린다. 그곳의 냄새, 소리, 빛, 그리고 감정까지. 때로는 눈물이 흐른다. 남편과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저려온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한다. 이건 감사의 눈물이에요.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기억은 단순히 뇌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기억은 삶의 태도가 되었다. 매일의 사소한 일상도
이제는 의미를 품었다. 오늘은 시장에서 아주머니와 이야기 나눴지. 그게 몇 번이었더라? 아, 89번. 시장, 바구니. 그녀는 웃으며 숫자를 떠올렸다. 그 작은 순간조차도 기억의 한 장면으로 남았다. 이 명상 습관은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켰고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사라졌다. 그녀는 말한다. 내 머릿속이 조용해졌어요. 마음이 맑아지고 세상이 또렷해졌어요. 복지관 강사는 수업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치매 예방의 비결은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느끼고 웃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삶을 되찾는 문장이었다. 기억의 계단을 오르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일정한 리듬을 가진다. 아침에는 기억 산책으로 하루를 열고, 낮에는 숫자와 장소를 연상하며 감정 일기를 쓰고, 밤에는 기억 명상으로 하루를 닫는다. 그 단순한 습관들이 그녀의 뇌를 서서히 변화시켰다. 3개월 후 복지관에서 진행한 인지 검사에서 그녀의 점수는 처음보다 12점이 올랐다. 담당 의사는 놀라워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뇌의 자가 회복이에요. 은자 씨는 미소 지었다. 내 뇌가 여행을 즐기고 있나 봐요. 그녀의 손에는 늘 연필과 노트가 들려 있었다. 잊기 위한 메모가 아니라 기억을 즐기기 위한 기록. 변화는 조용히 찾아온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은자 씨는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좌석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물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기억 여행이요. 네. 아, 그냥 제가 만든 여행이에요. 걸으며 내 인생을 다시 기억하는 중이에요. 아주머니는 웃었고, 은자 씨도 따라 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유가 있었다. 그날 강의실에서 선생님은 물었다. 여러분, 기억이 젊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은자 씨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옛날에는 기억이 의무였어요. 이젠 기억이 친구예요. 매일 만나는 내 마음의 친구. 그 말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거기에는 65세의 나이가 아니라 다시 피어난 18살의 호기심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녀의 고백. 그날 저녁, 은자 씨는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을 다시 찾았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서 작게 중얼거렸다. 0번 일자산. 내가 다시 태어난 곳.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 이 길 기억해도. 은자 씨는 미소 지었다. 응, 이제는 정말 기억할게. 그때의 당신도 지금의 나도. 그녀는 그날의 감정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넣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기억은 단지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기록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지막 일기. 오늘 나는 깨달았다. 기억은 나를 늙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한다는 걸. 나의 기억이 젊어지니 마음도 삶도 젊어진다. 잊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느끼고 웃고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나는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들었다. 김은자, 65의 봄날에. 봄이 다시 찾아왔다. 작년 이맘때 김은자 씨는 복지관 강의실의 낯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같은 길 위에 다시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볍고 눈빛이 환했다. 기억력 검사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은자 어르신 작년에 받으셨던 인지 테스트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한번 해보실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나아지지 않았으면 어쩌지?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결과보다 내가 얼마나 기억을 사랑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테스트는 간단했다. 단어 기억, 숫자 순서, 공간 인식, 그리고 그림 맞추기.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 달랐다. 이제는 긴장하지 않았고 눈빛에는 차분한 자신감이 있었다. 새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나무, 새, 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무는 일자산에 있었고, 새는 천호 로데오 거리에서 봤고, 바다는 목동 마을 소풍 뒤편에 있었어요. 검사관이 웃었다. 아니, 은자 어르신 그건 그냥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녀는 단어를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단어 하나마다 장소와 감정이 연결돼 있었고 그 연결고리가 그녀의 뇌를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었다. 검사 결과.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김은자 씨 축하드립니다. 작년보다인지 점수가 18점 상승했습니다. 기억 유지력은 50대 중반 수준이에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번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기쁨이었다. 정말 다시 젊어진 걸까요? 그럼요. 뇌는 늙지 않아요. 단지 오래 잠들어 있었을 뿐이죠. 의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요, 이건 약 덕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녀는 가슴 깊이 새겼다. 기억은 노력보다 마음으로 만든다. 남편의 목소리, 그날의 편지. 검사 후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다. 은자 씨는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투. 은자에게 2008년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그녀에게 남긴 손편지였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은자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줘. 나는 당신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기억해줘. 꽃이 피면 일자산으로 꼭 가서 하늘 한번 봐줘. 그 하늘이 내 눈이니까. 은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편지인데 오늘은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그 하늘 매일 보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 그 길, 내가 다시 걷고 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낯익은 목소리, 그 따뜻한 낮은 톤. 여보, 잘했어. 이제 기억이 살아났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눈물은 행복이었다. 그를 잊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야 그를 다시 만난 거야. 기억의 기적, 마음의 회복.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엔 잊지 않기 위해 메모지를 붙여두었지만 이제는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썼다. 오늘은 20번 압구정 로데오 거리. 젊은 시절에 유행하던 코트가 생각났다. 25번 타워 팰리스. 그 이름처럼 내 인생도 한 층씩 쌓아가자. 36번 양재 시민의숙.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에서 바람이 참 좋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숫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의미가 삶을 다시 반짝이게 했다. 복지관 선생님이 물었다. 은자 어르신, 기억법이 이제 익숙하시죠? 그녀는 빙긋 웃었다. 이젠 기억법이 아니라 내 삶의 지도예요. 하루하루가 젊어지는 시간. 어느 날 손녀가 학교 숙제로 가족의 기억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며 녹음기를 들고 왔다. 할머니, 어릴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나 어릴 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참 좋았어. 그 노래를 들으면 항상 봄 냄새가 났거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너 목소리가 제일 잘 기억나. 손녀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건 외운 거예요? 아니, 사랑한 거지. 그 말에 손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사랑하면 기억이 된다. 그리고 기억은 다시 사랑이 된다. 봄날의 약속. 그의 봄 복지관에서는 기억여행 전시회를 열었다. 수강생들이 그린 자신의 기억 지도와 각자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김은자 씨의 지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0번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나의 시작이자 끝.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말했다. 작년에 저는 제 기억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기억은 저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길을 잃었을 뿐이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이 지도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그리움도 사랑도 후회도 다 이 안에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 다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일자산 천문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새로 쓴 짧은 메모를 함께 끼워 넣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 말한 길을 다 기억해요. 그 길은 결국 내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네요. 당신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한동안 기억을 멈췄던 거였어요. 이제 다시 우리 함께 걸어요.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에 실린 목소리를 들었다. 은자야, 잘했어. 이제 내 기억은 영원히 젊을 거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응, 여보. 내 기억은 아직 봄이에요. 기억이 젊어지는 순간.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생기가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내 기억이 젊어지니까 나도 젊어졌네. 그날 복지관 강의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치며 그녀는 자신만의 문장을 써내려갔다. 기억은 다시 살아갈 용기입니다. 사랑은 기억이 다시 태어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도 기억의 길을 걷는다. 봄은 다시 은자 씨의 집 창가로 찾아왔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이치고 살구꽃이 가지마다 하얗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추며 노트 한 권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노트는 1년 전부터 그녀가 써온 기억 일기였다. 맨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부터 나는 내 기억의 주인이 된다. 기억은 인생을 다시 세우는 건축가.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어제 쓴 일기가 보였다. 나는 오늘도 걸었다. 내가 잊은 건 나의 시간이지 나의 마음이 아니었다. 잊는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었다. 그녀는 연필을 쥐며 생각했다. 예전에는 잊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살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억이란 결국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벽돌 같은 것이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어떤 벽돌은 이겨낸 아픔이었고, 어떤 벽돌은 사랑이었으며, 어떤 벽돌은 오래된 후회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용했다. 이제 내 기억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단조롭지만 은자 씨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라디오를 틀고 조용히 산책을 나선다. 하지만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반짝였다. 산책길의 벚꽃나무를 보면 그녀는 0번 일자산을 떠올린다. 버스가 지나가면 63빌딩이 있던 79번을 떠올린다. 빵집을 지나면 0번의 빵집 이미지를 떠올리며 웃는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기억의 여행을 한다. 오늘은 몇 번부터 걸을까? 그건 이제 그녀만의 아침 인사였다. 어느 날 낯선 초대장.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다.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꽂혀 있었다. 서울시 시니어 행복 프로젝트 기억의 길 초대장. 그녀는 놀라며 편지를 열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은자님의 기억일기와 기억지도 일부가 기억의 길 전시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내 기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전시회, 그 하얀 벽 위의 지도. 며칠 후 그녀는 복지관 전시홀로 향했다. 하얀 벽 위에 걸린 수많은 기억 지도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의 지도 한가운데에는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그 옆에는 작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있는 건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지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어르신, 기억이 젊어진 분이래.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인생이네.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젠 부끄럽지 않았다. 자신의 늙은 기억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손녀와 함께한 봄날의 산책. 전시회가 끝난 주말, 손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오늘은 나랑 그 기억의 길 같이 걸어요. 그래, 오늘은 어디부터 갈까? 0번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일자산 공원은 봄 향기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다.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여기가 왜 그렇게 특별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됐거든. 무엇이요? 내 기억이요. 그리고 내 인생이요. 손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으며 한 겹 한 겹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나도 커서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돼.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기억의 사람으로 불리다. 이후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기억의 사람으로 불렸다. 복지관에서는 후배 어르신들에게 기억법을 알려주는 봉사를 시작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몇 번이었더라? 1번이에요. 금메달처럼 반짝이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내가 선생님이 다 됐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있었다.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 은자 어르신,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그냥 내 기억을 사랑해 준 거예요. 마지막 편지.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다시 펜을 들었다. 남편의 편지 봉투 뒤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 나는 한동안 길을 잃었어요. 세상도 나도 기억도 다 희미해졌죠. 그런데 이제 알아요. 기억은 길을 잃지 않아요. 내가 길을 잃었을 뿐이었죠. 당신이 남긴 말 덕분에 나는 다시 내 안의 하늘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 아래에서 다시 웃고 있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그 별빛이 마치 남편의 눈처럼 다정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오늘, 은자 씨는 오늘도 조용히 걸었다. 익숙한 길, 오래된 벚꽃길.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길은 내 기억의 길이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 찾은 거예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스쳤고 그 순간 그녀의 입술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기억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마음이 젊으면 기억도 젊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은자야, 잊지 않았지? 응, 여보. 이제 내 기억은 영원히 젊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햇살 아래 한 송이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며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잊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억을 품는 일입니다. 김은자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뇌와 마음은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하나의 기억이 따뜻하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누군가의 이름이나 오래된 기억이 살짝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김은자 씨의 기억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반짝이는 장면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흐릿해질 뿐 그 기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불러주기만 하면 그 순간은 언제든 살아나죠. 기억이란 참 신기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얼굴이 있고 잡고 싶어도 흐려지는 손길이 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웃음소리나 봄날의 바람 한 줄기, 그때의 향기 하나로도 기억은 다시 되살아나 우리를 감싸줍니다. 그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일이에요. 꽃다방은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사연 속에서 잊었던 당신의 마음 한 조각을 다시 꺼내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눈물이 되고, 때로는 미소가 되고, 때로는 오래 묵은 그리움이 되어 돌아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나의 시간도 아직 따뜻하구나.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죠.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자신이 조금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기억의 길을 걸어보세요. 기억은 훈련이 아니라 사랑의 습관입니다. 오늘의 감정 하나, 오늘의 웃음 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기억법이에요. 꽃다방은 당신의 하루 끝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토닥이고 당신의 기억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이곳은 마음이 머무는 작은 카페, 꽃다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단지 영상 하나를 구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억을, 당신의 마음을 함께 걸어가는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을 전해드릴게요. 언제든 편하게 차 한잔하며 듣는 감동 이야기 꽃다방. 오늘도 당신의 기억 속에 작은 봄 하나 피어나길 바랍니다.